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가벼운 내용인데 코딩 스타일이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코딩 스타일은 어쨌든 사람 습관이겠죠. 습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변수나 상수를 어떻게 붙일지 아니면 들여쓰기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뭐 괄호를 어떤 식으로 붙일지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하고 싶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약간 코딩 하다 보면 달라붙는 습관 같은 느낌인데 뭐 이렇게 블록이라든지 괄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들여쓰기 같은 거를 보통은 지정해서 쓰는 데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 코딩 스타일까지는 간섭을 잘 안 하는데 표기법 같은 경우는 여럿이서 개발하든가 하면 어느 정도는 지정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거를 코드를 다 뒤져가지고 보는 곳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려면 물론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뭐 카멜을 쓰던 파스칼을 쓰던 뭐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는 편인데 뭐 계속 개발하다 보면 붙는 습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꼭 카멜을 써라 뭐 파스칼을 써라 뭐 이런 거를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하진 않는데 웬만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사이트에 규칙이 있다면 내가 가서 개발해야 되는 사이트에 이런 명령 규칙들을 정해놓고 쓰는 데라면 맞춰주는 게 맞고요. 예, 그래야 안 헷갈릴 테니까 다들. 그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말을 들었는데 모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카멜 표기법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좀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표기법. 표기법이 결국에는 우리 변수나 상수나 함수 같은 거 우리 코딩할 때 이름 적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클래스명 같은 거 적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함수명이겠죠. 클래스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로 주는 전역 변수명들 그쵸. 콘스트 붙여가지고 상수로 막 쓰는 것들 있잖아요. 상수명. 상수명도 들어갈 거고요. 넘버, 뭐 테스트 넘버 뭐 이런 거. 상수명도 들어갈 거고 이런 거 지금 쓰면서도 습관이 좀 나오죠. 어떤 습관인지. 네. 알고 쓰면 좋을 테고 이쪽을 안 적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상수명, 변수명, 뭐 이 안에 앞에 전역으로 선언해주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이름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명령 규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기법, 이런 명칭들을 표기할 때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멜 표기법이라고 쓰는 놈이고요. 이 낙타죠, 낙타. 낙타 표기법인데 낙타가 보면은 머리는 좀 조그맣고 등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낙타처럼 이렇게 등이 볼록 솟아 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 첫 번째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 단어부터는 대문자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땅봉낙타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카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멜 케이스로 만약에 뭐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든다 치면 뭘로 할까요? CTO 뭐 이런 거 맞나? 뭐 적을 거 없나? 항상 명칭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스트링 테스트 뭐 for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앞쪽 맨 처음 시작하는 놈은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리겠죠. 일단 요게 카멜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멜 표기법. 카멜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파스칼 표기법. 요거는 카멜이랑 거의 똑같은데 첫 글자도 대문자예요. 첫 글자도 대문자. 근데 보통은 카멜을 많이 쓰고 파스칼을 그렇게까지 쓰진 않고 카멜을 대체적으로 써요. 자바 쪽 계열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표기가 카멜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퍼 카멜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대문자만 들어간 카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를 쓴다고 치면은 앞쪽만 대문자겠죠. 이것도 string string test for test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요게 파스칼 어퍼 카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보통 이제 상수나 뭐 이런 거 쓸 때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스네이크를 쓸 때 보면은 펑션 사이에 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쓰고 그렇긴 한데 약간 파스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는 게 트레인 케이스라고 있어요. 기차 모양이죠, 기차 모양. 기차 모양이고 요 사이에 똑같이 파스칼처럼 첫자에서 글자에서 앞 글자는 대문자를 쓰는데 요 사이에만 언더바가 들어가요. 요렇게. 요게 트레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명칭 해가지고 스네이크, 뱀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이거 뭐 눌렀지?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스트링 보통 이거는 우리 WCF 같은 거 할 때 상수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고 외부 변수들 명명해 줄 때 뭐 이럴 때 조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쓰고 사이는 언더바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기가 쉽겠죠. 몽땅 다 쓰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스파이럴인가? 스피널인가? 뭐, 예. 스피널인가? 예. 요게 뭐 척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결국엔 다 소문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뼈다구 같이 생겨서 저러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명령 규칙이에요. 저거는 다 소문자로 쓰면 되겠죠. 그냥 소문자로 다 써주시면 됩니다. string test for test 뭐 이렇게 그래서 요 놈들은 다 스네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스네이크고 요 놈은 파스칼이고 요 놈은 카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예전 코딩 할 때 제일 많이 쓰던 방식인데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붙이는데 요게 접두어라고 들어가는 맨 앞쪽에 들어가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형이 들어가요. 자료형이 들어가고 그렇게 쓰는 건데 자료형이 들어가고 뒤에는 뭐 크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접두어를 갖다 붙이는 형태가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UI에 들어가는 컨트롤 같은 거 선언할 때도 이놈이 라벨이면 라벨, LBL 같은 거 붙이고 텍스트 박스면 TXT 붙이고 제 거 코딩 하는 거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C 계열이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걸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직도 많이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런 거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써도 앞에 물론 여기다 붙여놓긴 했는데 좀 축약해서 str하고 뭐 test, for tes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만약에 인티저 형태면은 int 뭐 test, for tes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고 라벨이면은 라벨을 선언하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lbl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요거는 선언이 안 되니까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할 말이 많은 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하 뭐 그런 건 아니고 할 말이 많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변수를 처음에는 스트링으로 땄는데 스트링으로 따서 str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바뀐 거죠. 제일 많이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인티저로 해서 뭐 iTest 뭐 이런 걸로 쫙 땄어요. 쫙 따서 썼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더블이 된 거죠. 더블이 됐는데 뭐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이놈 자체를 더블로 바꾼 거예요. 이 변수를 막 쓰다가 뭐 여기서 int i 테스트 for 테스트 뭐는 10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또 뭐 하나 더 써가지고 i 테스트는 for 테스트는 i 테스트 뭐 곱하기 2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막 했어요. 변수 몇 개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얘가 나누기를 막 하다 보니까 나누기 뭐 3 막 이런 거 해서 소수점이 막 뜨고 더블 값도 막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값이 많아지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얘가 더블로 바뀐 겁니다. 더블로 바뀌었어요. 더블인데 요놈이 i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를 d로 바꾸겠죠. 더블이니까. 그러면은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돼요. 물론 전체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바꿀 수는 있겠지만 번거로워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지양되고 있어요.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양되고 있어요.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스크립트형 언어들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를 안 쓰기 때문에 변수형을 별로 안 지정을 하지를 않아요. 또 오브젝트형을 그냥 쓰든가 파이썬은 변수형을 쓰질 않죠 아예. 그리고 뭐 C도 마찬가지고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 밸류 타입도 있고 오브젝트 타입도 있죠. 이놈들 결국에는 뭐 자료형을 안 정해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따면 안 되냐? 오브젝트로 따고 5를 쓰면 되지 않냐? 상관없겠죠. 쓰면 되죠 뭐. 쓰면 되는데 굳이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다 오브젝트 갖다 붙일 거면 이거 쓸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쓰나 무슨 차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지양되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놈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습관이죠. 습관 든 거죠.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명령이 따로 있어요. 뭐였더라? TV 뭔가? 하여튼 이렇게 들여쓰기 순서 같은 거 해가지고 명령 규칙이 있긴 한데 그냥 어떤 게 좋은가라는 거죠. 가독성에 따라서. 우리 이 if문 하나 선언할 때도 보면 뭐 이렇게 뭐냐 int i는 10 해서 뭐 i가 5보다 작을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스트링 테스트 for 테스트 이거 아까 썼으니까 그냥 뭐 여기에 뭐라고 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코딩을 짰어요.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짜는데 이렇게 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5보다 작아야 된다 하면 여기다 쓸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요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이거랑 이거 정도인데 이거를 뭐 어쨌든 갖다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도 붙일 수 있겠죠? 어거지로 붙인다면 얘도 올리면 되잖아요. 뭐 펑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줄이 길어지는 게 싫어 뭐 이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정렬도 해주죠. 이거 물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동 정렬해버리면 내려가니까 뭐 C 계열에서는 물론 이거를 추천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쓰겠지만 뭐 자바나 이런 데서 이게 정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이거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갈 거고요. 여기다 else 하나 더 붙이면은 더 길어질 거고 else 이런 식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거 그죠? 얘 같은 경우는 else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되겠죠. else를.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뒤에다 붙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붙이는 형태가 돼요. 습관적으로 뭐 쓰다 보면 어떤 식으로 갖다 붙여도 상관없는데 보기가 어느 게 낫냐라는 거죠. 줄이 너무 길다 치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많지 않다면 한 줄 정도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축약형도 많기도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장점은 뭐 하나를 쓸 때든 뭐 이럴 때 뭐 주석 같은 거 넣을 때 보면은 약간 티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쓰면 되죠. 괄호는 놔둬도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들여쓰기 에러가 뜹니다. 네, 시작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에러 안 뜨나 이거? 에러 뜨죠? 에러 뜬 거죠 지금. 밑에 거 다 뻥난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뭐 스타일로 잡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마음에 드는 대로 들여쓰기 하시면 돼요. 들여쓰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괄호 안 쓰죠. 괄호가 없어요. 파이썬은. 파이썬 소스를 잠시 열어드릴게요. 제가 파이썬 하던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기 if문 같은 경우를 쓸 때, if문 써놓은 거 없나 여기? 여기다. if문 같은 거를 쓸 때 괄호가 없어요. 괄호도 없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아무것도 없어요. 파이썬은. if문에도 없고. 대신에 이렇게 콜론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콜론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 가지고 구분을 해요. 들여쓰기 가지고. 자, 그리고 들여쓰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코딩을 할 때 보면 들여쓰기도 막 해야 돼. 줄을 맞춰야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가독성도 좋아지고 하니까 들여쓰기도 막 넣잖아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내가 개떡같이 막 코딩을 해놓고 들여쓰기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더라도 이놈이 애지간하면은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괄호를 칠 때 알아서 정렬을 해줘요. 웬만하면. 그래서 줄이 막 되게 어긋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 자바 같은 경우도 컨트롤 쉬프트 H였나? 뭐 F였나? T였나? 뭐 이런 거 하면 정렬이 돼요. 정렬이 돼요. 단축키 기억이 안 나는데. 정렬이 되는데, 정렬이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쓰시면 돼요. 애지간하게 툴이 괜찮은 데는 막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들여쓰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려서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갖고 해야 되겠다. 스페이스를 눌려서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탭 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탭 키를 눌러서 이만큼 한 번에 건너뛴 거랑 스페이스를 눌러서 넘긴 거랑 줄이 안 맞죠. 줄이 안 맞아요. 네. 줄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줄이 안 맞으면. C 계열은 맞추면 돼요. C 계열은 맞추면 돼요. 근데 문제는 파이썬이 문제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괄호를 안 쓰고 들여쓰기로 그 줄을 바뀐 거랑 뭐 이런 거를 줄 레벨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함수 마지막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파이썬 규칙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끝에 세미콜론도 안 씁니다. 파이썬은. 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썼는데 얘랑 지금 같은 레벨이에요. 이건 변수 선언해 준 거고 이거는 폼은 돌린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폼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예, 요 놈들이 같은 레벨인 거예요. 같은 레벨인데 얘를 이렇게 하는 순간 레벨이 바뀌어요. 레벨이 바뀝니다. 예, 요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가 떠요. 요런 줄을 맞춰주면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보다 간단하게 생겼다고 해요. 간단하고 간결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줄 같은 게 되게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러워요. 파이썬 구문 보시면은 뭐 이런 형 같은 것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데이터형 아예 선언도 안 해요. 오브젝트 뭐 이딴 거 있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이런 건. 여기도 보면 변수 선언 같은 거 할 때 배열 같은 거 쓸 때도 그냥 막 씁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API 느낌으로 펑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조금 많기도 하고 예약어가 막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느낌이기는 한데 들여쓰기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 저거를 그러면은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탭이랑 그 스페이스를 눌리는 게 들여쓰기가 틀리지 않냐.
그런 거는 구별을 별로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탭을 스페이스를 눌려가지고 넘긴 상태에서 얘를 탭을 넘겨가지고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는 뭔 소리냐면 하나는 스페이스로 맞추고 하나는 탭으로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탭으로 맞췄고요. 위에 놈은 스페이스로 이렇게 쫙 해서 맞췄어요. 줄만 맞으면 돼요. 줄만 맞으면. 그래서 스페이스를 눌리던 탭을 눌리던 관계는 없는데 줄 맞추는 습관은 길러야 됩니다. 기르는 게 좋습니다. 쓰다 보면 탭으로 하면은 줄 맞추기가 생각보다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 한 번에 팍팍 넘어가기 때문에. 스페이스로 맞추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별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얘기를 뭐 코딩 스타일 조금 얘기했는데 한 20분 넘었네요. 20분 걸렸네요. 예.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 5분 정도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코딩 스타일 잠시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블록 같은 거 들여쓰기 같은 내용, 블록 지정하는 내용 이것도 근데 대체적으로 요걸 쓰겠죠. 요걸 쓸 거고 들여쓰기도 그냥 뭐 스페이스바 쓰겠죠.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두 개는. 그리고 코딩을 하면서 자동 정렬 기능이 있는 툴을 쓰고 있다면 자동 정렬하는 습관은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변수 같은 거 보통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외부 거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안 쓰는 거 다 메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부분들은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은 조금 길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기법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니까 카멜, 파스칼, 스네이크, 헝가리안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두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할 때. 아는 척 하기는 좋죠. 아는 척 하기는 좋아요. 뭐 트레인 케이스, 어퍼 스네이크, 뭐 스파이럴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요. 뭐 트레인 케이스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거의. 보면은 카멜, 파스칼, 스네이크 요 정도까지는 보통 써요. 헝가리안 이런 거는 알아두면 뭐 좀 좋을 거고 뭐 헝가리안이라고 하고 쓰진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고 요 정도 세 개만 알아두면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대화하는데 생각은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금 코딩을 조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조금 많이 바쁘고 일도 조금 빡시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